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잭슨홀 미팅의 영향으로 상승하며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이내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전각 후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중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어떤 특징들 보이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화엔진이 한화오션과 57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이고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앞타머사이언스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4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주당 1,953원에 신주 1,230만 주가 발행됩니다. 대성파인텍도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옵니다. 증권 취득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시 3가지 살펴봤고요. 시간의 특징주 탑5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앞서 공시로 소개해드렸던 조선주 한화엔진입니다. 57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려오면서 현재 상승 전환에서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렌텍도 특징적인 움직임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되면서 배터리 양극재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 정규장에서 상승을 보였는데요.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에 현재 이렌텍도 정규장에서 급등세를 이어받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성파인텍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규장에서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지만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화성밸브 그리고 GS글로벌을 비롯한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정규장에서 빨간불 켜냈는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일제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샤페론이 오늘 정규장에서 20% 넘는 급등세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간 외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낙폭이 눈에 뜹니다. 정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이후 새롭게 올라온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먼저 앞타머사이언스의 주가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박별님께서 요즘 시장 시간외에서 유상증자 너무 많이 발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맥스트도 유상증자 발표해서 오늘 또 20% 넘는 급락이 나왔는데 내일 시장에서 하락 어느 정도로 대비해 봐야 될까요? 맥스트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맥스트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페트로 네. 같은 경우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 주주 배정 맞나요? 유상증자 결정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타머 사이언스였던 흐름을 예측하려면은 앞타머 사이언스보다 더 빨리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기업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맥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 나왔고,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날짜를 보게 되면 8월 19일이거든요. 이것도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기습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상증자 전 가격을 회복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맥스 같은 경우도 20% 급락이 나왔고. 근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유상증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가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 봐요. 그러면은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최근에 상승보다는 어쨌든 완만하게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내일 쪽에 2,700원 이하? 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상당히 조금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고, 네. 참 기업들은 정말 이렇게 얍삽하게 이런 시간에 거래해서 이런 짓거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러니까 기업들이 욕을 먹는 거거든요. 아무튼 갖고 계신 주주분들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정말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할 때 개파락 출발하는 거 보면은 정말 짜증밖에 안 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보유해야 되나 그 고민을 일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타머사이언스의 유상증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대성파인텍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지금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는데요. 김민성 이사님께 자세한 내용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10억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공시를 확인하니까 100억 가량 이제 삼자배정 증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사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지금 타법인 증권 이제 취득 자금으로 해서 이제 100억 가량 삼자 배정으로 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전주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하락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상증자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나타나면서 안 좋은 영향을 만들어줬는데 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제 누구 하나를 특정 지어가지고 투자자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좀 명분을 잡고 투자를 받아서 이제 기업에 대한 좀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투자를 받는 상황인 건데 아무래도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자 배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떠한 기업이 100억 가량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본금 확보라든지 투자를 받았다라는 좀 안정적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흐름들로 기대감을 만들면서 투자 포인트에 좀 유리한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성 파이텍은 삼자 배정으로 해서 지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바닥권에서 지금 삼자 배정 100억 가량에 대한 규모가 들어왔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지속성 있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새 들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명분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부채를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거의 뭐 하한가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유상증자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부채를 갖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패닉셀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자에 대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서 100억 가량을 다른 삼자를 지정해서 투자를 받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우리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더 좀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트리거 역할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좀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대선 파인텍은 현재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뭐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같은 이런 원격 의료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또 의료 노조 총파업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네. 영향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또 강했는데 내일장까지 좀 추가적인 시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예정이 돼 있는데 거의 70%가 간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 공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성정보 같은 경우 시간에 거래해서 한 7% 정도 상승 좀 출발 예상되는데 뭐 어떻게 뭐 상한가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정도 가격이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오늘 14% 상승했던 부분도 어찌 보면은 이 보건의료노조 파업 때문에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제 예상이 맞다라면은 아마 5% 정도 아마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오늘 요 종목을 잡았다라면은 내일 시초가의 흐름 보고 저는 던질 것 같아요. 일단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뉴스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자의 관점이다. 네. 내일 윗꼬리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사님? 네, 전강후약. 알겠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로노이도 현재 시간외에서 시세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기업과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김민성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네. 정규장에서도 급등했는데 내일도 추가적인 시세 가능할까요? 네, 아무래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FDA 승인이 나타나면서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도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같이 만들어지면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33억 가량에 대한 기술 이전 이게 아무래도 자본금 확보에 대한 좀 기대감, 좀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한번 급락이 나타났을 때도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자진 철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 때문에 잠깐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그때도 제가 여기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자진 철회를 하고 나서 아예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과도한 패닉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바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좀 우려감을 해소시키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새롭게 FDA에 대한
대한 모멘텀에 맞추면서 진행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회하는 방향으로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자본금을 확보하면서 기술 이전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보로노이에 대한 임상 실험 기대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유한양이 쏘아 올린 공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든 물질인 렉라자가 이제 FDA에 승인이 되면서 심지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일상 치료제로 이제 1차 치료제로 진행이 됩니다. 치료제 중에서도 1차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큰데 거기에 대한 시장 진입을 한 게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든 물질이다 보니까 보로노이도 그러면은 한국에서 만든 물질이 FDA에 승인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FDA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이 좀 더 회복이 되고 있는 와중에 시간에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떠한 공시가 지속적으로 나올지가 중요하겠지만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로노이의 주가 움직임까지 체크해 봤습니다.